동명사의 시제. 동명사의 시제라고 하면 부정사와 똑같다. 내가 왜 동명사 첫 시간에 얘기했죠? 동명사 할 때는 어떻게 한다고? 부정사와 같다. 다르지. 이렇게 한다 그랬죠. 동명사는 부정사의 반복 학습이 돼야지만 학습 효과가 좋아요. 이 동명사는 말이죠. 부정사와 완전히 다른 거다.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부정사 따로, 동명사 따로, 분사 따로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부정사를 기본적인 준동사의 형식처럼 생각해 주시고 동명사에서 거기서 유사점과 다른 점만 분간하면 좋은 학습거리가 될 수가 있어요. 따라서 혹시 동명사 하다가 조금 미심쩍은 게 있으면 반드시 부정사로 돌아가세요. 다시 공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동명사 시제는 부정사와 같다 그랬어요. 어떻게 같아? 부정사 기억납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He seems to be ill. He seems to have been ill. 기억나죠? 또는 he seemed to have been ill. 이렇게. 그 다음에 he is likely to win the game. 이게 부정사에서 했던 모든 부정사 시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꼴로 보자면 이 꼴이 같고 이 꼴이 같죠. 따라서 부정사 시제는 몇 가지다? 두 가지다. to 다음에 원형이 오는 부정사, 단순형 부정사. to 다음에 have pp가 오는 부정사, 완료형 부정사. 그럼 보세요. 원형에 붙이면 기본형, 완료형에 to 붙이면 완료형이었다면 to 대신에 이렇게 붙이면 단순형, 완료형, 동명사가 되겠죠. 쉽죠? to 빼버리고 앞에 있는 동사에 ing 붙이면 단순형 동명사, 완료형 동명사가 되겠다. 그 말입니다. 쉽죠? 그것의 의미를 다시 한번 복습해보면 되겠죠? 의미는 뭐였어요? 단순형을 쓰면 일반적인 경우 본동사와 시제가 같다. 따라서 요게 현재면 요것도 현재, 요게 과거면 요것도 과거. 자, 그 다음 완료형 부정사를 쓰면 본동사보다 하나 과거이므로 요게 현재니까 요거는 뭐? 과거 혹은 현재 완료. 요게 과거니까 요건 뭐지? 과거 완료. 요렇게 정리가 됐죠? 이런 점은 어떻게 해서 부각을 시켰나 하면 보통 시험에 야, to have be는 시제가 뭐니? to have be는 시제가 뭐니? 이렇게 안 묻죠. 어떻게 물어요? it seems that으로 고쳐서 묻지 않습니까? 고치면은 위에 거는 이렇게 되고 밑에 거는 it seemed that he had been 이 되죠. 이렇게 고쳐서 설명했죠. 너희들 말이죠. 학교에서라든가 혹시 공부할 때라든가 부교재 같은 거 공부할 때 단문을 복문으로 바꿔라, 복문을 단문으로 바꿔라 이거 많이 나죠. 복문, 단문, 전환. 아주 지겹게 저도 어릴 때 많이 했는데 단문, 복문, 전환 그거 왜 하는데? 그거 안 하면 좀 안 돼? 우리나라가 아마 일본하고 전 세계에서 단문, 복문, 전환 제일 많이 시키는 학교일 거예요. 이번에 7차 교육과정 바뀌면서 교과서 좀 바뀌나 봤더니 여전히 단문, 복문, 전환 자꾸 시킵니다. 이게 바로 단문, 복문, 전환이죠. 이게 단문이죠. 단문은 절이 한 개인 거예요. 절이 한 개죠? 이건 동사가 아니잖아요. 준동사지. 복문은 절이 두 개인 거예요. 절이 두 개죠. 두 개 이상인 문장을 복문. 쉽게 얘기한 거예요, 제가. 좀 복잡하게 얘기하면 복잡합니다. 절이 하나면 단문이야. 단문, 복문 전하는 것은 절 한 개 있던 것을 절 두 개 이상으로 풀었으라 이거야. 이걸 왜 자꾸 시키냐? 왜 자꾸 시키는가는 좀 아셔야 돼. 왜 자꾸 시키죠? 요 to have pp의 시제가 요렇게럼 된 거란 걸 요 새끼가 아는가 테스트하는 방법이 요걸 놓고 요게 가리키는 시제가 뭐여? 그러면 영어 같지가 않잖아. 요거를 해석한 문장이 이건 거죠. 그럼 미국 책에 이거의 뜻은 이거라고 해석되어 있는 것을 너무 특화시켜서 단문, 복문, 정문으로 전환으로까지 격상시켜버린 거야. 사실 해석하기 위한 문장인데 요거의 시제가 요거야, 요거의 시제가 요거야. 그러니까 단문, 복문 전환의 설명이라는 것은 그렇게 알고 계시면 그걸 설명하기 위한 문장을 우리나라에서 괜히 문제화한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지만 우리가 한국에서 살고 있으니까 내신도 봐야 되고 시험도 쳐야 되죠. 물론 수능에서 이렇게 전환하나 이런 문제는 안 나겠지만 옛날 본고사 때는 이게 나왔어요. 95년도 서강대 본고사 때는 말이죠. 100점 만점인데 10점이 이거였어.
5문제를 내고 단문, 복문 전환하라고 문제였어. 본고사요. 지금으로부터 8년 전 얘기예요. 아이고, 본고사 안 보이는 게 너희들은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요거였습니다. 그래서 요건 뭐예요? 단순형을 하게 될 때 가끔은 여기보다 더 미래일 수가 있다는 얘기죠. 단순형이 더 미래가 되는 것은 이게 뭔가 특별한 조화를 부리는 게 아니고 특정 동사 뒤기 때문이라고 그랬죠. be likely to가 뭐뭐 할 것 같다기 때문에 지금 이긴 게 아니고 이길 것 같다죠. 그래서 to win이 미래를 의미하기 때문에 요거를 해석해 보는 것은 복문이라고 그랬죠. 복문은 항상 해석하는 겁니다. 해석하면 it is likely that he will win the game. 기억나시죠? 정리됐죠? to 부정사에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동명사는 어때? 똑같아 이거. 단순형 동명사 ing 쓰면 주절과 같거나 아니면 더 미래. 완료형 동명사 having pp를 쓰면 더 과거. 그래서 having pp가 과거를 의미할 수도 있고 과거 완료를 의미할 수도 있겠지? 알겠죠? 똑같습니다. 그럼 똑같은 것만 확인하면 되겠지? 확인하면서 복문 전환하면서 해석해보면 되겠지? 해보자. I was sure of his being a man of ability. 자, 여기서 볼까요? I was sure of his being a man of ability. 확실한다. 그가 능력 있는 사람. 자, of 플러스 추상명사죠. of 플러스 추상명사 하면 형용사의 뜻이니까 요거를 다르게 풀면 of ability가 형용사니까 이렇게 되겠죠? 능력 있는 사람. of ability가 able로 바뀌었죠? 능력 있는 사람이다. 요것도 바꾸라 그러면 요거 안 바꾸는 학생이 있어요. 이거 바꿔야죠. a가 됐으니까. 어쨌건. 자, his가 없다고 봅시다. his가 없으면 지 얘기하는 거지. 나는 능력 있는 사람이야. 내가 확신해. 요걸 딱 썼으니까 he가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했겠죠? 이런 걸 뭐라고 불렀죠?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그랬죠. 기억나죠? 자, 그러면 복문으로 바꿔보자. 복문으로 왜 바꾸는데? 요 빙을 이해하는지 해석해 보려고. be sure 대절로 바뀌죠? 동명사구는 99% 대절로 바뀐다. 첫 시간에 했습니다. 주어 뭐예요? he. being의 시점은 was와 같다. 뭐예요? was. 됐죠? 화살표 뒤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두 번째 보죠. 자, 그럼 두 번째 볼까요? 자, 두 번째. I am ashamed of having made a mistake. 실수를 했던 것을 부끄러워한다 얘기죠. 실수를 어떻게 한 번 했나 봅니다. 했던 게 부끄럽다. 누가 한 거예요? 의미상의 주어가 바로 없으니까 누가 한 거죠? I가 한 거고. 언제 한 겁니까? am이 부끄러운 시점이 현재인데 having made 썼으니까 과거에 실수한 거죠. 폭문으로 바꿔봅시다. 왜 바꿉니까? 해석하기 위해서. 자, 누가 실수한 거죠? I죠. 복문이라는 것은 절이 두 개가 되는 거니까 반드시 여기 주어 동사가 나와줘야 됩니다. 주어를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요거의 시제를 찾아주는 거죠. 이렇게. 됐죠? 그래서 복문절이라는 말 내가 이번에 좀 많이 쓰네요. 어쨌건 준동사 구를 절로 바꾸는 것을 이른바 한국에서 복문절이라고 합니다. 이 복문이란 말은 영어에서 컴플렉스 센텐스를 일본 사람들이 번역한 건데요. 원래 있는 문장이지만 우리 학생들이 알아야 될 그런 표현은 아닙니다. 어쨌건 준동사 구가 절로 바뀐다. 이런 것은 왜 한다? 그 준동사의 시제에 대한 이해를 정확히 했는지를 파악하기 위한 것이라는 것 정도는 알아둡시다. 자, 그럼 이제 봅시다. I am sure of his coming back 나왔죠? I am sure of his coming back. 나는 그가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 여기 한번 볼까요? I am sure of his coming back. 이런 문장이 있고요. I was sure of coming back 있습니다. 자, 때로는 단순형 준동사가 주절보다 더 미래를 가리킬 수 있다는 얘기죠. 보면 그렇죠? 나는 그가 돌아올 것을 확신한다. 그는 돌아올 거야. 지금 떠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니까 돌아오는 시점은 미래가 되겠죠. 그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어요? be sure 대절이 되고 his가 coming의 의미상의 주어니까 he가 되고 will come 되면 되겠죠? 그러면은 요 경우는 뭐예요? 나는 떠날 때 돌아올 것을 확신했었다.
떠나는 시점에서 얘기지. 요거 떠나는 시점이야. 떠나는 시점에서 나는 돌아올 것을 확신했었다. 돌아와야지. 그러고 떠나는데 문맥적인 좀 뉘앙스는 못 돌아왔다는 느낌을 좀 주고 있습니다. 그것까지 복잡하게 생각할 건 없고 떠나는 시점에서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럼 뒤가 어떻게 될까요? 커밍의 의미상의 주어 I니까 I 쓰고 그 다음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게 돌아올 거라고 지금 확신한다면 요렇게 쓰겠죠? 하지만 그렇게 확신했던 시점이 과거로 이동했으니 같이 과거로 이동해줘야겠지?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여기까지가 시제에 대한 얘기였는데 어렵지 않죠? 동명사 시제, 부정사하고 똑같으니까 대충 그런 각도로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칠판 한번 쭉 지우고요. 예, 그 다음은 뭡니까? 동명사에 뭐예요? 이렇게 안 지워집니까 이거? 동명사에 뭡니까? 예, 동명사에 어이구? 어머? 이상하게 안 지워지네요? 예, 걸레로 빡빡 닦았나 봅니다. 예, 이상하게 안 지워지네요. 뿌연해지네요. 다시 한번 닦겠습니다. 오우. 네, 힘을 빡빡 줘서 닦고 있습니다. 좀 나셨나요? 네. 힘들어. 청소하시는 분들이 좀 깨끗하게 되라고 걸레로 닦았는데 물기가 안 졌나 봅니다. 힘들어. 자, 그 다음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라고 돼 있죠? 이 동명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우리가 다 했던 거죠. 준동사와 같다는 거 이미 동명사 첫 시간에 다 했죠? 바로 앞에 있는 의미상의 주어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주절의 주어가 의미상의 주어일 수 있는 거 지금 많이 봤죠? 없는 경우도 있죠? Reading English is easier than speaking English. 이렇게 하면 Reading English가 Speaking English보다 쉽다. 누구나 다 그렇다. 이건 일반인이죠? 다 했던 겁니다. 그럼 여기서는 뭘 다루려고 또 집어넣느냐? 아하. 첫 시간에 의문으로 남겨놨던 거. 요거를 완성하고 가자 이거지. 부정사 바로 앞에 의미상의 주어를 쓸 때 for 목적격이나 of 목적격 쓸 때 우리가 뭐 했어요? 요 새끼는 왜 for를 쓰지? 요 새끼는 왜 of를 쓰지? 요런 거 했었지. 이제 뭐 해야겠어? 동명사 바로 앞에 쓸 때 소유격도 쓰고 목적격도 쓴다. his라고도 하고 him이라고도 한다. 이렇게 얘기했지. 그럼 어떨 때 his 쓰고 어떨 때 him을 쓰는지 요 문제가 해명이 안 됐죠. 요 문제 마무리 지으려고 한 번 더 집어넣은 겁니다. 왜 넣는지 의의를 아시겠죠? 들어가 볼까요? 어느 때 소유격을 쓰고 어느 때 목적격을 쓰느냐. 결론부터 먼저 얘기해 봅시다. 인칭 대명사는 주로 소유격을 쓴다. 인칭 대명사 personal pronoun. 어떤 사람을 지칭하는 프로나운이죠? 뭐 he, I, you 등등입니다. 이런 것들은 소유격을 쓰는데 뭐라고 돼 있어요? 구어체에서 목적격 쓴다. 이 구어체란 말이 나오면 뭐야? 미국 놈들이 많이 쓴다 이 얘기예요. 아직은 문법적 원칙으로 확정되지 못했으나 하도 많이 쓰기 때문에 한 100년, 200년 지나면 문법적으로까지 확립될 거라고 본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얘기죠. I don't like you're going to such a place. 여기 예문 봅시다. I don't like you're going to such a place. 자, 만약에 유어가 없어 보세요. going의 의미상의 주어가 I가 되는 거 아시겠죠? 난 그런 데 가기 싫어. 유어가 딱 들어가니까 나는 네가 그런 데 가는 것이 싫단다. 네가 왜 그런 데 가니? 라고 엄마가 뭐 얘기했다고 볼 수도 있겠죠. 소유격 썼죠. 왜요? 인칭 대명사 personal pronoun이기 때문이죠. 근데 어떻게 쓴다고? 미국 놈들이 이렇게도 많이 쓴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면 토플 같은 시험은 어떠냐? 이게 답이고 이건 답 아니에요. 토플 문법 문제는 다분히 문어체적인 걸 묻고 있기 때문에 구어체에서 많이 쓴다고 해서 그걸 답으로 하지 않습니다. 수능에선 수능도 이게 답이지. 하지만 이렇게 많이 쓰기 때문에 우리가 영어를 볼 때 이렇게 나왔다고 해서 당황할 필요는 없다 이거야. 그러니까 틀렸다고 하기는 뭐하지만 어법 문제에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해서 쓰는구나 이 정도로 가볍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 명사와 부정대명사는 보통 목적격을 쓴다. 보통 목적격을 쓴다. I don't like your sister. 그 다음에 going to such a place. 이렇게 봅시다. 나는 너의 sister가 거기 가는 게 싫다죠. 너의 sister가 거기 가는 게 싫다. 자, 그러면 요렇게 쓴다면 무슨 격? 소유격이죠.
요걸 뺀다면 목적격이다 이거예요. 그럼 어떤 학생들이 그래요? 선생님, 이 어세스터가 목적격인지 주격인지 어떻게 알아요? 모르지 뭐. 모르는데 요거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he's도 되고 he가 아니고 him도 된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럼 he's 아니고 him이면 요건 혈격 아니면 요게 목적격이라고 봐야지. 보통 명사는 주격과 목적격이 모양이 같죠. 하지만 목적격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이거죠. 일반적인 원리로 본다면. 일반적으로 명사일 때는 이렇게 쓰는 것보다 이렇게 쓰는 게 좋다는 얘기죠. 아시겠죠? 그럼 쉽게 얘기해서 뭐야? 보통 명사는 어프스로페 쓰지 마! 인칭대명사는 뭐야? 소유격 써!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에서는 틀리지 않습니다. 내신에서는 아무 문제 없습니다. 하지만 교과서에 따라서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럼 요거를 좀 더 객관화시켜서, 그건 내신 대비할 때 다시 해줘야겠죠? 객관화시켜서 표로 만들어 보면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저는 한국식, 미국식 표를 갖고 만드는데요. 자, 요게 한국식, 요게 미국식. 아, 선생님 영어에도 무슨 한국식이 있어요? 있어요, 있어. 그죠? 있어요. 자, 그러면 한국식, 미국식. 뭐 내신이죠? 또는 이렇게 합시다. 문어체, 구어체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그러면 어떻게 한다? 인칭 대명사인 경우하고 명사인 경우가 있겠죠. 한국식은 일반적으로 소유격을 좋아합니다. 인칭 대명사는 소유격. 명사일 때는 목적격 혹은 소유격이죠. 미국식은 소유격 혹은 목적격. 그 다음에 명사인 경우에는 주로 목적격. 자, 목적격을 좀 더 선호하는 방향이라는 걸 알겠죠? 소유격을 선호하는 방향이라고 알겠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내신 시험에는 소유격, 목적격 쓰면 큰 문제 없습니다. 여기도 틀린 게 아니니까요. 그리고 이거는 토플에서는 아직 인정하지 않는다 그랬죠?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으로 옳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자, 마지막 무생물 명사 있죠? 자, 무생물 명사는 소유격이 없죠? 소유격이 없으니까 소유격 안 쓰겠죠? 무생물 명사는 일반적으로 소유격 안 쓰잖아요. 수거치처럼 today's newspaper 이런 거 아니고서는. 따라서 목적격으로 apostrophe s 없이 써주면 된다. 알겠죠? 자, 오늘은 두 가지였습니다. 시제, 의미상의 주어. 다음 시간에 또 보겠습니다.